안녕하십니까? 우익, 우파, 보수를 응원하는 깡패 시사입니다. 오늘의 이슈를 전해드립니다. 문재인 정부의 좌파 독재를 규탄하고자 노력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입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여야 사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패스트트랙을 반대해 국회가 아닌 민생투쟁을 시작한 지 어느새 18일이 지났습니다. 여러분은 황교안 대표의 이런 민생투쟁 집회의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동안 흩어져 있던 보수 세력을 결집시킨 성과를 냈다고 생각하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좌파 독재를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민생을 살피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지난 5월 7일 부산을 시작으로 영남과 충청, 강원, 경기, 서울을 포함하여 좌파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밀집해 있는 호남 지방도 순회하는 강행군을 보였는데요. 초대받지 못한 손님으로 황교안 대표의 방문을 저지하고자 했던 5.18 기념식에 참석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대로 된 휴식도 취하지 못한 채 전국의 각 권역별로 장애투쟁을 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다시 한번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황교안 대표의 민생투쟁 대장정에서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 근로자, 택시기사, 농민과 어민, 청년, 주부, 군인 등 일부 계층이 아닌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만나 민심을 살폈는데요. 일부 특수계층을 만나 하는 척만 보여준 것이 아니라 실제 서민들의 삶이 어떤지를 간접적으로 살피는 모습을 보여 누군가는 다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대내외 이번 황교안 대표의 장애투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마 여러분들은 저와 생각이 같지 않을까 하는데요. 저는 황교안 대표의 첫 장애투쟁 성과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북한에게 편향된 정책을 펼치고 서민 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지만 그에 맞지 않는 소득 주도 성장이나 북한 지원, 최저임금 정책 등을 내세운 문재인 정권을 철저하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그동안 함께 뭉치지 못했던 보수 지지층들을 다시 재결합하는 성과를 냈다는 게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전문가들의 평가인데요. 문재인 정권의 일방적인 세수 정책과 패스트트랙 안건에 대해 반대했고 제1야당의 장애투쟁이 2022년에 이루어지는 대통령 선거를 겨냥한 대권 행보로 분석될 수 있었던 만큼 보수 세력들이 결집하고 지지층들의 확고한 기반을 만들어 차기 여권의 대선 주자로 입지를 굳히는데 성공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문재인 정권을 좌파 독재로 규정하면서 좌파 독재 타도를 외치고 이로 인해 그동안 정치 신인이라는 여당과 야당, 국민들의 머릿속에 절대적인 보수라는 선명성을 심어주면서 다른 대선 주자들과의 경쟁에서 보다 유리한 고지에 올라선 것인데요. 황교안 대표의 장애투쟁 기간 동안 문재인 정권을 신랄하게 비판했는데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주요 폭탄 발언들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폭탄 정권으로 진짜 독재자의 후예 김정은에게는 말 한마디 못하는 대변인 문재인 대통령이고 최악의 경제를 만든 문재인 정권은 최악의 정권이며 탈원전 결과는 세금 폭탄으로 돌아왔다고 발언했는데요. 지금까지 이런 사실들을 알면서 직접적으로 겨냥한 사람이 있었나요? 이 정도면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확실한 보수의 색깔을 띠기 시작했으며 그동안 내부 균열 움직임이 있었던 자유한국당을 장악하는 데에도 전혀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황교안 대표는 문재인 정권을 규탄하는 강경 발언에 그치지 않았는데요. 황교안 대표는 이런 입장을 나타냅니다. 장애투쟁 과정에서 발언 수위가 세졌다는 것보다도 현장 상황에 따른 아픔과 고통을 보면 자연스레 이야기가 세질 수밖에 없었고 국민들의 눈물과 안타까움을 들으면 저도 또 마음이 어려워질 수 있었다며 상황에 따라 해야 할 말들을 하고 들은 얘기 중에 국민들과 공유해야 할 얘기를 했으니 그 과정에 혹시라도 부적절한 말이 있었거나 과다한 말이 있었다고 하면 국민들에게 이해를 바란다고 했는데요. 문재인 정권의 무조건적인 비판이 아니라 사실에 근거하여 발언하였지만 모든 일을 충족시킬 수 없었던 만큼
불편한 마음이 생겼을 국민들을 이해시키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 지금까지와의 정치인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황교안 대표는 취임 초반에 이런 입장을 나타냅니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보수 대통합을 먼저 이루고 그 다음 중도층으로의 의원 확장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황교안 대표의 이번 장애투쟁이 최우선 목표였던 부동의 지지층 기반을 다지는 데는 일단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황교안 대표는 이런 말을 합니다. 민생 대장정을 통해서 보수가 결집해야 하며 외연을 확대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장애투쟁 진행 과정에서도 그런 생각은 일절하지 않았으며 오로지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국민들의 마음을 얻고 국민들의 아픔을 직접 목격하고 필요한 일들을 정리하고 메모하면서 필요한 일을 했을 뿐이다라고 했는데요. 우리는 이런 황교안 대표의 할 말을 하는 발언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자유한국당의 장애투쟁에도 불구하고 집권 제1여당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은 제1야당의 요구안을 전혀 수용하지 않고 있는데요. 일부 의원들은 집권 여당이 자유한국당의 요구안을 수용하지 않는 만큼 투쟁 전략에 변화를 줘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이런 입장을 나타냅니다. 지금 국민들의 눈에 비치는 자유한국당은 강력한 투쟁을 하고 있는 강한 야당도 따뜻하게 민생을 살피고 있는 합리적인 야당도 아닌 어정쩡한 야당의 모습이며 20대 국회에 완전히 문 닫고 무서운 투쟁을 통해 항복을 받아낼 것인지 아니면 민생을 위한 조건 없는 등원을 선택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황교안 대표는 민생 대장정을 마친 소감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첫 번째, 국민 속으로 민생 투쟁 대장정은 마치게 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고 서민들을 챙기고 또 우리 국민들의 민생을 살피는 이런 일은 여전히 계속돼야 할 것이며 기회가 되는 대로 찾아가고 다가와 많은 이야기를 듣는데 그치지 않고 당의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패스트트랙에 올린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법률 이런 부분들이 이대로 가게 할 수는 없다며 이 나라가 반민주의 길에 가게 할 수는 없고 이 투쟁을 계속해 나가고 필요하다면 장애투쟁을 계속 이어나갈 수도 있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여야 사당의 패스트트랙 추진에 반발하는 자유한국당이 오늘 대규모 주말 장애투쟁에 나서는데요. 국회 정상화 논의도 잇따라 공전하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의 대한민국과 미국 두 나라 정상 간의 통화 내용 유출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전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오늘도 서울 강화문 광장에서 문재인 정권을 규탄하는 대규모 장애 집회를 진행하는데요. 오늘로써 6번째 열리는 대규모 장애 집회는 18시 30분부터 시작합니다. 5월 25일 이 집회에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물론 당원들이 총동원되는데요. 이 집회에선 패스트트랙 강제 통과와 대한민국 경제 및 안보 상황, 문재인 정부를 향한 독재자의 후회 발언을 질타하는 대한민국의 실정을 규탄하는 발언이 이어질 텐데 이 자리에서 황교안 대표는 차후 계획을 어떻게 할지 언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황교안 대표의 대규모 반격은 지금부터 시작인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문제점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황교안 대표의 이런 목소리를 우리는 응원하고 지켜봐줘야 할 것입니다. 이런 황교안 대표의 움직임을 전혀 반기지 않는 사람도 있을 텐데요. 대규모 장애 집회를 환영하지 못할 제1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에도 자유한국당이 명분도 없고 민생도 없는 장애투쟁을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으며 패스트트랙 사죄와 고발 철회를 요구하지 말고 아무 조건 없이 국회로 복귀해야 한다고 밝혔는데 왜 집권 여당으로서 전혀 양보 없는 모습을 보이는 걸까요? 인정할 건 인정하는 모습을 도대체 언제쯤 보여줄 것인가요?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건가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그동안 장애투쟁 노고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누구의 목소리를 응원해야 할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감사합니다.